환자분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시는 게 부분의 흉터예요. 켈로이드라는 거는 대표적인 이름이란 말이에요. 켈로이드랑 비후성 반응이 어떻게 다르냐. 그 차이가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어요. 튀어오르고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흉터라고 해서 그게 다 아니라는 거. 흉터는 없애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보기 좋은 모양으로. 안녕하세요. 미술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자, 이게 구순구결 환자분들한테 주된 상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성형외과 의사를 하다 보면은요, 미용 상담 받을 때도요,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 받는 게, 저 이거 체질적으로 켈로이드인데 괜찮을까요? 특히 뭐 코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코 밑에 절개를 한다든지 눈 수술할 때도 이제 그런 질문 많이들 하시고요. 나 이거 켈로이드 체질인데 흉 괜찮을까요? 뭐 인중 수술할 때도 매번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상담 다 끝나고 나가시면서 또 근데요 저 체질이 안 좋아서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귀에 뭐 뚫었던 흉터라든지 아니면은 어깨 뭐 주사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말씀하시고, 또 많은 게 뭐 손 옛날에 찢었던 자국들 뭐 이런데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가끔 이제 그 보호자분들께서 아이가 어렸을 때 다쳤는데 소아과 갔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동네 병원에 켈로이드 체질이니까 아이 계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개업하면서요 켈로이드 본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의사들도 켈로이드가 뭔지 아니면 정확하게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요거 설명드리면 큰 도움 될 것 같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 레전드 때 밤새 당직하면서 봉합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쳐서 오신 분들, 뭐 아주 애기서부터 노인분들까지 얼굴 쪽, 뭐 손 쪽 다친 것까지 저희들이 이제 많이 치료를 해드렸는데, 환자분들 이제 흉터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켈로이드라는 거는 보통 환자분들이 보기 싫은 흉터의 대표적인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성형외과에서 이제 시험 볼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켈로이드랑 비후성 반응이 어떻게 다르냐. 비후라고 하는 건 뚱뚱해졌다는 뜻이잖아요. 튀어오른 흉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가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성형외과 의사도 예를 들면 좀 환자가 적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책에서만 보고 켈로이드를 실제로 못 본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수술과가 아닌 선생님들은 아마 못 봤다고 봅니다. 이게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비율이 높은 체질은 아니에요. 자, 근데 튀어오른 흉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켈로이드냐 아니냐. 켈로이드랑 비후성의 차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켈로이드나 이 비후성 반응은요, 사실 뭐 우리가 조직 검사로 확인해보고, 물론 할 수는 있다고 돼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돼 있고요. 사실 결국은 이것도 임상적인 분류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 환자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이걸 수술을 다시 하는 게 좋겠는가, 안 하는 게 낫겠는가, 이걸 이제 판단하는 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거든요. 비후성 반응이랑 켈로이드의 공통점은요, 공통점이 많아서 헷갈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흉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흉이 벌어졌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튀어오른 거가 아닙니다. 뭐 꺼진 것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가 이제 헷갈려 하는 거는요, 딱딱한데 튀어오른 흉터 얘기하는 거죠. 제일 큰 구분점. 다친 범위가 있는데 이게 약간 벌어서 이만큼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게 튀어올랐다. 이거는 비후성 반응입니다. 뭐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되게 큰 구분점은요, 흉은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튀어올랐어요. 근데 그게 요 경계선, 마진을 넘어가게 크면은 이거는 우리가 켈로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켈로이드는 이게 자라요. 비후성 반응은 그 경계선 안에서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6개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년도 아니에요. 근데 좀 다르겠지만 한 5년 지나고 봤더니 처음에 이렇게 딱딱하게 올랐던 게 조금 들어갔네, 약간 부드러워졌네, 한 10년 20년 됐더니 많이 부드러워졌네, 작아졌네, 이런 경우가 비후성 반응의 예후입니다. 근데 켈로이드는 얘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자란다고 그랬죠. 나무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양에 따라서는 포도송이처럼 자라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거나 노인 환자분들한테는 잘 생기지 않아요. 그 이유가 콜라겐 그 과잉 생성에 의해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노년층이 되면은 콜라겐층이 작아지고 피부도 얇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흉이 덜 남아요. 켈로이드를 떠나서. 그래서 켈로이드는 이게 자라는 거에 제한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뭔가 치료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재발은 그냥 된다고 보셔야 돼요.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뭐 방사선을 쬐거나 뭐 무슨
화학약품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에 어디가 흉터가 보기 싫고 막 울퉁불퉁하고 막 딱딱하고, 대표적인 게 또 이제 그거죠. 제왕절개 흉터. 여자분들 되게 컴플렉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수술 받으러, 흉터 수술 받으러 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켈로이드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아니면 어느 옛날 병원에서 나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수술 받으면 안 돼.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물어보면요, 쌍꺼풀은 또 다 했어요. 귀도 뚫었어. 근데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귀 하나 뚫어도 그게 포도가 됩니다. 원래 켈로이드 환자들은. 쌍꺼풀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피부가 얇으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튀어오르고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흉터라고 해서 그게 다 켈로이드는 아니라는 거. 그게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상담 드릴 때 뭐 수술을 받건 안 받으시건 간에 나 켈로이드니까 뭐 벌벌 떨고 조심한다. 물론 조심은 하셔야죠. 근데 켈로이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보통 제가 설명을 해서 보냅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그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